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요, 2016학년도 3월 고2 모의고사 19번부터 22번 인문 지문을 분석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7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술 지문보다는 훨씬 쉽게 느껴지고 실제로 정답률도 높다라는 것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거 일치불일치 문제인데요. 답지를 잠깐 보면 도덕경에서는 상반된 것에 대한 공존에 대한 노자의 생각, 노자, 2번 노자, 3번 노자, 노자, 4번도 노자, 5번도 노자. 그러면 이 지문의 화제는 노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20번 문제에도 윗글의 노자와 보기의 공자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왔기 때문에 지문에서는 노자의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1번 기억에 대한 문제, 밑줄 문제죠. 밑줄 쳐져 있는 기억은 위아래를 잘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2번 A에서 E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 요거 어휘 문제를 풀면서 지문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인문 지문이요. 첫 번째 문단부터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자의 도덕경을 관통하고 있는 사고방식은 노자의 도덕경 노자가 나왔어요. 차원 높은 덕은 덕스럽지 않으므로 덕이 있고 덕스럽지 않음으로 덕이 있고 차원 낮은 덕은 덕을 잃지 않음으로 덕이 없다에 잘 나타나 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이 어려운 말을 여기서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이 지문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간 다 잡아먹고요. 문제도 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문장에 대한 요 관통하고 있는 사고 방식이다라고 했으니까 핵심이죠. 이 핵심에 대한 설명을 뒤에서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이것을 분석해 보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문제 22번 문제 바로 풀 수 있죠. 관통이라고 했어요. 관통이 뭐냐? A 보니까 일정한 체계에 따라 서로 관련되어 있다. 일정한 체계에 따라 서로 관련되어 있다. 이 말은 개통이라는 말과 어울리죠. 이 관통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어 있다라는 게 이게 뭐가 되냐? 관통입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아주 좋네요, 뭐 이거는 틀린 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다라는 거 정리해 두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다. 예, 아주 그냥 뭐 덤으로 한 문제 풀고 넘어갑니다. 자, 계속 가보죠. 이 말에서 노자는 덕스럽지 않음과 덕이 있음, 덕을 잃지 않음과 덕이 없음을 함께 서술해. 상반된 것이 공존한다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 요거 핵심이에요. 이런 사고방식은 명에 대한 노자의 견해와 맞닿아 있다. 그러니까 관통하고 있는 사고방식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뭐라 그랬어요? 핵심이라 그랬죠. 뭐에? 도덕경에 나와 있는 노자의 핵심은 요거예요. 결국 상반된 것의 공존, 그러니까 명에 대한 노자의 견해. 핵심은 뭐냐? 상반된 것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이제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 다섯 번째 문단 다 반복됩니다. 겁먹을 거 없어요. 노자는 하나의 명이 있으면 명을 A라고 합니다. 반드시 그와 반대되는 not A, 요거는 뭐 수학적 기호인데요. not A가 있으며 이러한 공존이 세계의 본질적인 모습. 그러니까 명이 있으면 명이 아닌 것과 뭐한다? 공존한다. 이것이 세계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 이 노자의 관점이겠죠? 명은 대상에 부여된 것으로 존재나 사태 명은 한 측면만 규정할 수 있다. 있음과 없음이 서로 생겨나고 길고 짧음이 서로 형체를 갖추고 높고 낮음이 서로 기울어지고 앞과 뒤가 서로 따른다라는 노자의 말은 A와 not A가 같이 존재. 이거 뭐라고 했어요? 아까 위에서 공존. 같이 존재하는 세계의 모습에 대해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상반된 것이 공존한다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죠. 세 번째 문단. 노자에 따르면 또 노자의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노자에 따르면 A와 not A가 공존하는 실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A는 A다와 같은 사유에 매몰되어 세계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A는 A다와 같은 사유에 매몰돼서 세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매몰, B, 보이지 아니하게 파묻힌다. 묻힌다는 거 맞죠? B 맞고요.
자, 이 관점에서 인의, 예, 충, 효 등을 지향함으로써 사회의 무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본 유가의 입장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다. 왜? 유가는 A는 A이다. 유가에서 인의, 예, 충, 효 등과 같은 명예 강화는 반대적 측면을 동반하게 되어 결국 사회의 혼란이 가중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그 유가를 비판할 수 있는 건 뭐냐? 명을 강화하는 유가의 입장은 결국 그 명의 반대인 측면도 동반하기 때문에 사회 혼란이 가중된다라고 비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네 번째 문단에서 노자는 법령이 더욱 엄하게 되면 모두 나타난다. 법령은 A가 되겠죠. 도적도 더 많이 나타난다. A가 되겠죠. 도적을 제거하기 위해 법령을 강화하면 도적은 없어져야 한다. 그러나 V표시 아무리 법이 엄격하게 시행되어도 범죄자는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교활한 깨와 탐욕으로 그 법을 피해가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도적들이 점차 생기고 급기야는 그 법을 피해가는 도적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 노자의 주장이다. 이러한 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지향해야만 하는 이상적 기준으로 명을 정해놓고 그것이 현실에서 실현되어야 사회 질서가 안정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상반된 것은 공존하기 때문에 명을 강화하면 결국 명이 아닌 다른 것도 강화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회 질서가 안정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문단. 명에 관한 노자의 견해는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한 갈등과 투쟁이 극심했던 사회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면서 춘추 전국시대 사람이죠. 동시에 그 사회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 해소! 어떤 일이나 문제가 되는 상태를 해결해 없애버리는 것. 맞죠? C 봐야 되겠네요. 가중. 책임이나 부담대가 더 무거워진다. 맞죠? 이제 검토하는 거예요. 노자는 당대 사회가 명으로 제시된 이념의 지향성과 배타성을 이용해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들로 가득 차 있다고 여겼다. 노자는 결국 탐욕과 이기심 및 이를 정당화시켜주는 이념의 산물로 보고 뭐를? 문명사회를. 요구를 정당화시킨 이념의 산물로 보고 적은 사람들이 모여 욕심 없이 살아가는 소규모 원시 공동체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게 노자의 주장이에요. 노자의 주장입니다. 노자는 명으로 규정해놓은 특정 체계나 기준 안으로 인간을 끌어들이는 것보다 핵심 나옵니다. 인위적인 규정이 없는 열린 세계에서 인간을 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평화롭고 평화로운 안정된 삶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했다. 이게 노자의 뭡니까? 핵심. 규정 없는 열린 세계. 이게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보장이란 말. 어떤 일이 5번 보세요.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건을 마련해 보증하거나 보호한다. 맞지요? 정답은 22번에 1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19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도덕경에는 상반된 것이 공존에 관한 노자의 생각이 들어있다. 첫 번째 문단에 나와있죠. 상반된 것에 대한 공존. 첫 번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2번 노자는 법의 엄격한 시행이 오히려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럼 뭡니까? 네 번째 문단에 나와 있네요. 법령을 강화하면 도적이 들끓는다. 자, 19번 문제 정답률은 79%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잘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3번 노자는 탐욕과 이기심을 정당화하는 이념을 문명사회의 문제점으로 보았다. 그렇죠. 어디 있습니까? 중간에 있네요. 아까 선생님이 표시했던 거 문명사회를 탐욕과 이기심 및 이를 정당화시켜주는 이념의 산물로 보았다라고 했으니까 다섯 번째 문단 나와 있어요. 맞고요. 4번 노자에 따르면 A는 A다와 같은 사유에 매몰된 사람을 세계로 온전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세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정답은 5번인데 뭐냐? 왜 5번이냐? 노자의 입장에서 명은 대상에 부여되어 그 대상이 진 상반된 속성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 아니죠. 명이 있으면 명이 아닌 것도 있다라는 거죠. 상반된 속성 중에 하나예요. 한 부분만. 명은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에 있어요.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에 명은 대상에 부여된 것으로 존재 사태의 한 측면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5번이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20번 문제 정답률 67%. 자, 공자의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공자의 정명론은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 군군 신신 부부자자라는 말로 요약된다. 이와 같이
A는 A답게 되어야 한다는 공자의 논리는 현실 속의 개체는 이상적인 개체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불변하는 이상적 기준이 명에 부합해야만 한다는 논리이다. 노자하고 반대네요. 공자는 이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마땅히 예를 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자는 사회 구성원들이 예에 따라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사회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았다. 사회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를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적절하지 않은 것. 노자는 공자와 달리 명이 불변하는 이상적 기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렇죠? 명은 그 명의 다른 부분을 강조함으로 사회 혼란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더 사회가 혼란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네 번째 맨 마지막. 노자 입장에서 볼 때 지향해야만 하는 이상적 기준으로 명을 정해놓고 그것이 현실에서 실현되어야 사회질서가 안정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맞는 소리. 자, 2번. 노자는 공자와 달리 예와 같은 이념이 실현되려면 이념을 지향에 초래되는 문제들 극복? 이념을 실현하려면 이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맨 마지막 문단, 5번째 문단의 맨 마지막 문장. 인위적인 규정이 없는 열린 세계. 인위적인 것. 얘는 인위적인 거잖아요. 이런 걸 없는 세계가 훨씬 더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해 준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3번은 공자는 노자와 달리 예에 의해 사회 혼란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나오죠. 자, 4번. 공자는 노자와 달리 사회 구성원들이 명에 부합하도록 마땅히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본다. 명에 부합해야만 한다는 논리. 여기 나오죠. 또 노자와 공자 모두 사회 혼란을 바로잡는 데 관심을 기울여서 공자는 예, 그리고 노자는 상반된 것이 공존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것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5번도 맞는 소리. 자, 21번 문제 87%의 정답률입니다. 참고로 22번 문제는요 79%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21번 문제는 어휘 문제보다 더 쉬웠다라는 거예요. 통계치로 보면요. 자, 적절한 거 기억. 적은 사람들이 모여 욕심없이 살아가는 소규모 원시 공동체 사회. 1번 명을 통해 현실이 온전하게 규정되는 것이 가능해진다. No. 명은 없는 거예요. 2번 명의 강화가 사회적 갈등 요인, 완화하는 요인. 명 강화 안 돼요. 그럼 명을 강화하면 명이 아닌 것이 또 강화된다라는 거예요. 3번 상반된 것이 함께 존재한다는 생각이 규정에 의해 제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규정 인위적인 거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낚이면 안 됩니다. 이건 맞는데 규정은 없어요. 인위적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규정이 없는 열린 세계라 그랬으니까. 5번째부터 맨 마지막 문장에서요. 4번 이념의 실현을 명분으로 내세운 개인의 이익 추구, 사회 질서, 사회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건데 4번 틀렸죠. 5번이 정답입니다. 특정 체계나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에서. 왜요? 규정이 없는 열린 세계. 규정이 없는 열린 세계. 정답은 5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2번 문제 아까 지문을 분석하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부분 다시 한번 복습하셔야 되고요. 왜 답이 되는가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찾고 내가 선택한 답이 만약에 틀렸다면 내가 어떤 사고를 잘못했는가를 꼭 찾아서 수정하는 습관이 고득점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부분이요.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틀린 문제도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